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 저는 신형 소렌토 출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 소렌토는 공식적인 출시 행사는 하지 않고 인터넷 라이브로 지금 출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또 차를 부랴부랴 여기 압구정 비트 360에 나왔습니다. 마침 차가 한 대가 딱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이번 신형 소렌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4세대 신형 소렌토죠.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 신규 플랫폼이 적용이 됐고요. 차체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휠 베이스가 35mm 더 길어져 가지고요. 기존보다 사실 35mm가 더 늘어나면 그 부분이 2열 무릎 공간이 제일 넓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오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해 본 게 2열 공간이 얼마나 넓어졌나 확인을 제일 먼저 해봤는데 충분히 상당히 넓게 확보가 잘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전체 길이는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어요. 기존의 4800에서 4810으로 불과 한 1cm 정도밖에 안 늘어났기 때문에 그 2열 공간이 늘어난 만큼 화물로 또 크게 늘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산타페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산타페보다는 휠 베이스도 여전히 길고 차체 길이도 훨씬 더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 소렌토도 신형 산타페보다 신형 산타페가 많이 커지면서 기존 소렌토가 이제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났었는데 이번에 휠 베이스가 35mm 더 늘어나면서 지금 이제 산타페보다 차체가 좀 많이 더 커진 그런 상황이죠. 그 외에 이번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1.6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처음 적용된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사실 사전 예약을 시작하면서부터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하루 만에 16,000대인가 뭐 그 정도가 예약이 됐는데 그 중에 12,000대가 하이브리드일 정도로 정말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그랬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친환경차 보조금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는 계약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사전 계약을 디젤로만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디젤도 13,000대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그 파동만 아니었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전 예약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디젤만 하더라도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출력과 토크는 똑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스마트 스트림 기술이 적용되면서 연비 부분에 조금 더 유리하게끔 세팅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8단 습식 DCT가 적용이 되면서 디젤도 기존 소렌토 대비 연비도 더 좋아지고 실제로 펀치력이나 응답성 면에서도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승을 할 수 없어서 그 부분까지 확인하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사실 하이브리드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정말 많지만 그래도 또 SUV는 역시 또 디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기존에 어차피 소렌토를 디젤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습식 DCT가 적용된 부분이 좀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선 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옆모습이 사실 제일 관심이 가는 게 휠베이스가 35mm가 늘어난 부분이 이 부분일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3.5cm면 사실 요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전체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 이쪽 앞바퀴에서 뒷바퀴 여기까지가 좀 이렇게 늘씬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눈에 이렇게 딱 봤을 때 와, 차가 많이 늘씬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확실히 뒤쪽 오버행 자체가 기존보다 오버행이 좀 짧은 느낌이 좀 들죠. 그게 사실 불과 몇 센치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뒤쪽 오버행이 조금 짧은 느낌이 든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비례면에서.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좀 눈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제가 오자마자 이렇게 한번 만져봤어요. 만져봤는데 여기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 이게 여기 지금 약간 반광 실버로 지금 마감이 돼 있어가지고 이 느낌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야, 이게 확실히 이쪽에 오버행이 조금 짧으니까 느낌이 더 스포티한 느낌이 확실히 사네. 이게 뒤쪽 오버행이 이렇게 길면
그러면 정통적인 SUV 혹은 미국 스타일의 그런 SUV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은 둔해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오버행이 조금 더 짧아지면서 조금은 더 유러피안 스타일의 SUV로 스타일로 잘 나왔네요. 휠이 지금 이게 20인치 휠인데 여기 하이브리드는 선택을 못해요. 제가 하이브리드의 이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이 휠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게 사실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하이브리드에도 이 휠 넣어주지. 이 휠 이게 굉장히 멋있는데. 요즘 하이브리드가 지금 퍼포먼스도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20인치 휠을 꽂아도,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연비는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힘에서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면 이 휠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 좀 아쉽네요. 지금 현재 디젤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이 20인치 휠은 타이가 컨티넨탈의 크로스 LX 스포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크로스 콘택트 LX 스포트네요. 그리고 사이즈는 2545의 R20 사이즈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모습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소렌토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사실 앞모습이에요. 왜냐, 앞모습은 산타페가 저는 좀 더 훨씬 더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기존의 이 타이거 페이스 이 부분을 기존이랑 좀 다르게 좀 더 볼드한 느낌이랑 그런 부분들을 살려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예쁘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산타페는 헤드램프도 더 슬림하고 그러면서 좀 더 미래적인 디자인이 좀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 소렌토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기존 스타일을 조금 더 바꿔놓은, 개선해 놓은 그런 정도의 느낌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네요. 여기서 조금 더 미래적인 느낌이 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LED가 기본으로 다 들어가죠. 지금 LED가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살짝 끊어 놔 가지고 좀 예쁘게 꾸며 놓긴 했는데, 기존의 K7에서 보면 이게 4개가 옆에서 이렇게 딱 지나갈 때 되게 멋진 느낌이 드는 거에 반해서 조금은 더 슬림하고 조금은 더 날렵하고 예뻤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릴은 지금 이 바깥쪽에는 막혀 있고요. 안쪽에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뚫려 있는데 요 느낌들은 지금까지 못 봤던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요게 좀 약간 하나, 둘, 셋, 육각형인데 요게 약간 치우쳐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딱 육각형 느낌이었는데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그래서 조금은 더 역동성이 강조되어 있고요. 지금 그리고 테두리 부분이 이 라지에이터 그릴의 하우징을 윗부분에는 크롬을 넣었는데 요게 그냥 쭉 완전 테두리가 아니고요. 그냥 끊어져요. 끊어지고 아래쪽에는 그냥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이쪽에는 주간주행등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크롬으로 되어 있는 부분, 블랙 하이그로시로 된 부분, 또 주간주행등으로 된 부분 3가지가 서로 다른 재질로 전체 하우징을 감싸고 있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하긴 하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아래쪽 범퍼에 여기도 디자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 게 요렇게 된 느낌이 약간의 날개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F1 경주차 같은 경우도 대부분 앞쪽에도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약간 날개 같은 형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요 부분도 멀리서 봤을 때는 되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여기에 지금 안개등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거 처음에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렉서스 RX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에만 여기 구멍이 뚫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뚫려 있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디젤이랑 모든 차들이 다 뚫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기도 구멍이 뚫려서 이쪽으로 공기가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냉각이라든가 전체적인 공기 흐름 이런 부분들을 좋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네트 위에도 여기 파워돔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여기를 약간 불룩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좀 멋있죠. 자, 지금 이게 2.2 디젤 엔진인데요. 근데 여기도 터보라고 이렇게 씌워놨구나. 오, 야, 이게 차가 엄청 많이 커지다 보니까 2.2 디젤은 그렇게 크지가 않군요. 네, 어쨌거나 지금 현재 2.2 디젤은 기존이랑 출력과 토크가 똑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습식 DCT가 적용이 돼서 이쪽에 여기에 DCT가 적용이 돼 있겠죠. 지금 아래쪽에. 그런 만큼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DCT가 적용된 부분에서
조금은 초기 상품성에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보시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DCT를 워낙 좋아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저는 사실 크게 위화감을 못 느끼고 지금까지 DCT 탈 때마다 별 문제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탔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좀 더 기다렸다가 사셔야 되겠지만, 또 습식 DCT인 만큼 뭐 연비나 효율성 면에서 뭐 상당히 좀 제값을 할 거라는 기대를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무래도 지금 하이브리드가 더 이상 계약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 진열을 안 해놨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전기 모터가 출력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에요. 기존의 1.6 가솔린 터보가 177마력에서 180마력으로 올라간 부분도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 큰 덩치의 SUV를 감안했을 때 이게 디젤만큼 강력한 초반 힘을 뽑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전기 모터의 초반 응답성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그 전기 모터가 기존의 K5 소나타, 그랜저, K7에 들어간 전기 모터가 좀 더 38kW 짜리 전기 모터가 들어있어요.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에는 44.2kW짜리 전기 모터가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38에 비해서 6kW니까 거의 한 20% 가까이 출력이 더 20% 이상 출력이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가 덩치가 많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초반 응답성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특히나 이제 1.6 터보 엔진도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토크가 높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크들이 많이 힘을 발휘할 경우에는 이 큰 덩치도 굉장히 가뿐하게 움직여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스템 출력 자체가 기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시스템 출력이 200마력이었는데 지금은 시스템 출력으로 230마력. 그러니까 단순 합산을 하면 240마력이 넘어가지만 출력이 나오는 그 레인지를 감안한 시스템 출력으로 230마력 정도면 뭐 저는 충분히 파워풀한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합니다. 오늘 시승을 할 수 없어서 좀 많이 아쉽긴 한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거는 지금 최상위 트림이다 보니까 나파 가죽이 적용돼 있어서 지금 색깔이 되게 아니구나. 이 컬러가 최상위 트림 아니어도 컬러는 이게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가죽은 나파 가죽이긴 한데 여기에도 지금 크롬을 넣어가지고 요거 진짜 멋있네요. 와, 이렇게 해놓은 건 처음 봤어요. 이 도어 트림에 여기까지 장식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 처음 보고요. 요 부분도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그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이게 밝으면 잘 안 보이는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요게 여기랑 지금 같은 컬러잖아요. 요게 오디오랑 연동된 그 무드 램프인지 아니면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인지가 좀 궁금했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앰비언트 라이트 같아요. 여기 되게 멋있게 장식을 잘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스티어링 휠은 이게 바깥에다 가죽을 둘러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직경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차가 큰 거에 비해서 스티어링 직경이 좀 작은 편이어가지고 이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가죽도 질감이 상당히 좋네요. 지금 시프트 패들도 장착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제 반자율 주행 조절하는 것, 이쪽에는 오디오 조절하는 것이 되어 있고, 가운데 여기 이제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서 포스포크가 되죠.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 텔레스코픽 깊이도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나와도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제가 앉아 봐도 이 정도면 뭐 길이는 충분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는 그 계기판은 12.3인치고요. 여기 모니터는 10.25인치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 계기판 모니터가 더 큰 상황이고요. 여기는 지금 뭐 K5 이런 데서 K7에서 봐왔던 그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메뉴들이 좌우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건 뭐 기존 K5, K7에서 봐왔던 그런 거여서 큰 차이가 없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그 하이브리드 모니터가 적용되는 기능이 들어있겠죠. 자, 이 부분은 여기가 조금 뚫려 있어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느낌은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단 에어컨 뭐 관련된 부분이 별도의 모니터로 마련되어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조절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도 아래쪽은 그냥 좌우로만 조절이 되네요. 위아래는 안 되고. 자, 그리고 이게 커버를 닫으면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마감이 되고요. 커버를 열면 안쪽에 이제 무선 충전 장치가 있고 USB가 3개가 있네요. 이쪽에는 충전용, 여기는 이제 데이터용. USB가 3개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좌우에 이 부분에 이제 그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 이게 약간 튀어 올라와 있긴 한데 이쪽에 뚫려 있진 않아요. 뚫려 있진 않은데 이쪽 면도 보시면 상당히 좀 뭐 무늬를 넣어 가지고 약간 무늬를 만들어 넣어 놨습니다. 장식적인 요소 있고. 자, 그리고 기어 레버는 다이얼식으로 이렇게 조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제규어처럼 이렇게 딱딱 가 있는 방식이 아니고 터치만 하고 다시 돌아오는 방식이죠. 현대기아에서는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조절하는 다이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런 형식으로 지금 돼 있고, 이거는 지금 전시되어 있는 모델이 2륜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프로드 모드는 따로 없고요. HDC는 적용돼 있고, 그리고 오토홀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컵홀더가 앞에 2개가 있고 뒤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콘솔 박스는 안쪽이 네, 이 정도면 뭐 비교적 넉넉한 콘솔 박스가 마련되어 있고, 워크인 디바이스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쪽에서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시보드 위에도 여기도 약간 가죽 느낌으로 지금 스티치를 넣어놔서 좀 고급스럽게 해놨고요. 여기도 무늬가 아까 도어에 있던 그 무늬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죠.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거는 지금 잠가놨거든요. 키가 있어가지고 지금 아마 촬영 때문에 열지 못하게 지금 잠가놨는데, 귀중품 같은 거 넣을 때는 여기 키로 잠그시면 되겠죠. 지금 페달도 알루미늄 페달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알루미늄 페달, 와, 이거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페달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이쪽 옆구리가 상당히 잘 불룩하게 돌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몸은 지지를 잘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기도 스피커가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등이 들어왔다는 걸 다 표시를 해놨네요. SOS 기능도 있고 하이패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유보 버튼도 여기 마련되어 있고. 자, 2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제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슬라이드가 지금 되죠. 이게 지금 최대한 당기면 앞으로 도대체 얼마까지 가는 거야? 짠. 이게 거의 완전히 시트가 앞에 붙어버리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3열까지 있다 보니까 앞으로 당기면 시트가 완전히 붙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기본이고, 이 상태에서 뒤로 밀면 짠, 여기까지 밀리는 거죠. 지금 이게 제가 아까 앞에 앉았던 그 상태 그대로거든요. 제가 운전 자세를 맞춰 놓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 정도 길면 2열 공간이 상당히 넓죠. 여기다가 아무래도 이제 등받이 각도 조절도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이게 지금 최대한 눕힌 거거든요.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좀 여유 있는 뒷좌석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송풍구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여기 220V 단자도 있고 USB도 있고, 그리고 총 3가지 다른 종류의 3가지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납 공간도 있고, 여기도 USB 여기 USB가 있는데 여기에 또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2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충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네요. 여기도 마감으로 알루미늄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여기도 컵홀더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게 6인승이다 보니까 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콘솔이 없다 보니까 여기다 컵홀더를 만들어 놨구나. 그러면 이게 5인승이나 7인승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여기 컵홀더가 있는 건가? 일단 여기는 위치가 좋아가지고 컵홀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수동으로, 선바이저가 수동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닙니다. 2열에는. 2열에도 열선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6인승을 여기도 건물을 만들어 놨네요. 와,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잘 만들어 놨고요. 발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시트를 최대한 낮춘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시트를 거의 제일 낮추기 때문에 최대한 낮춘 상태인데 지금 발 공간이 꽤 여유가 있습니다. 자, 이게 3열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여기에 버튼이 있어 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 젖히면 이제 바로 3열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 들어가기에도 좀 더 쉽게 되어 있겠죠. 자, 3열로 한번 이동을 해보면 아이고, 3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릎을 완전히 세워야 될 정도로 상당히 낮네요. 3열은 좀 옹색하긴 하군요. 이걸 이렇게 해서 당기면, 이게 지금 기본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3열은 좀 좁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송풍구도 있고 USB 단자도 있고, 이쪽에 그물 걸 수 있는 고리도 있고요. 여기도 스피커도 있고, 3열에도 컵홀더랑 여기 지금 스마트폰 같은 거 이렇게 놓는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이거 잘 해놨네. 3열에 있는 분들도 스마트폰 쉽게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루프는 3열에 앉았는데도 여기까지 지금 뚫려 있어 가지고 이렇게 앉으면 뭐 되게 개방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3열 머리 공간은 지금 워낙 바닥이 낮다가 보니까 위에 제가 앉았을 때 이만큼의 머리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3열에 앉았을 때도 이 무릎 공간만 좀 좁을 뿐이지, 무릎은 진짜 너무 많이 세워야 되네. 그렇긴 한데 머리 위 공간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5인승을 신청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6인승을 신청하신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2열 공간이 훨씬 더 고급스럽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5인승으로 신청을 한 게, 그래야 2열에 누울 수가 있잖아. 애들 이렇게 장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뒤에서 막 누워 있기도 한데, 6인승은 이게 시트를 눕힌다고 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고 옆으로 누울 수는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5인승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뒷모습을 볼까요? 와, 뒷모습에 여기도 리어 램프가, 안쪽은 방향 지시등이고 이게 이제 브레이크 등일 것 같네요. 뒷모습은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뒷모습이 앞모습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고 정돈이 더 잘 돼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도 소렌토 이렇게 크게 붙여놨고요. 지금 현재 요거 4인 4륜 구동이 아닌 그냥 앞바퀴 굴린 모델인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게 와이퍼가, 여기 보통 이렇게 움직이던 와이퍼가 위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여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와이퍼가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게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쪽에 뭔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열 것 같은데 여는 버튼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으니까 키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차면 되겠죠. 자, 요게 지금 이제 3열까지 다 세웠을 경우에는 수납 공간이 요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요 정도면 6인이 다 타버리게 되면 사실 짐을 많이 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6명이 넉넉하게 여행을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당겨서 이렇게 눕히면, 짠. 요게 이제 기본 5인승을 선택하시면 여기까지는 이게 다 기본 와, 이거 진짜 넓다. 이게 5인승이라고 생각했을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화물 공간인 거잖아요. 와, 진짜 넓네. 상당히 넓군요. 여기에 커브가 있구나. 이렇게. 자, 이렇게 덮으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3열 이쪽에는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군요. 이쪽에는 없는데 이쪽에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어서 3열만 별도로 공조가 되는군요. 지금 여기 있어 2열 접는 버튼이 있네요. 누르면 이렇게 접히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누워 볼게요. 이게 사실 차박이나 캠핑 같은 걸 생각하면 6인승일 경우에 중간에 저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부분도 그냥 2열이 좀 VIP 시트인 것도 좋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2열까지 접었을 때 굉장히 평평한 바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5인승을 골랐던 거고요. 자, 여기 한번 누워보죠. 우와.
자, 이상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누우면 네. 누우면 이 정도 저기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세요. 저기 네. 키가 어떻게 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배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 180. 180? 키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누우면 여기 시트가 머리에 닿고요. 그리고 지금 발이 요 정도 공간이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소렌토도 사실 워낙 공간이 여유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기존보다 소렌토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아 가지고요. 시트를 다 접었을 때 기존보다 이게 더 많이 넓어진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2열까지 접었을 때의 공간은 기존이랑 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앉으면 머리 위에 공간이 딱 설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허리를 펴면 이렇게 접히거든요. 이 정도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 소렌토는 옆모습이 확실히 예쁘네요. 여기 구멍이 안 뚫려 있어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바디 라인하며 여기 장식하며 이쪽에 여기도 잘 해놨네요. 여기도 잘 해놨다. 여기는 알루미늄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위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오염이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커버하면서 장식적인 부분들도 잘 해놨네요. 확실히 이번에는 옆모습이 진짜 잘 나왔습니다. 기존의 소렌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은 이렇게 늘씬한데도 약간은 좀 둥글둥글한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늘씬한 느낌도 잘 살아있고, 요거 잘했다. 요거 예쁘다. 요거 상당히 예쁘네요. 여기. 그리고 이쪽에 옆에서 봤을 때 이 루프 렉이랑 이쪽에 있는 스포일러 이런 부분들이랑 바디 라인 느낌들이 상당히 좋네요. 소렌토는 옆모습이 예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4세대 신형 소렌토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미 뭐 사진이 다 공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실물로 봤어도 사진으로 봤던 그 모습 그대로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외관에서 봤을 때도 마무리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실내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마무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돋보이고요. 근데 사실 이번 소렌토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공간이 더 넓어졌다. 휠베이스가 35mm 길어지면서 2열 공간이 많이 넓어진 점, 그 점이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애들 태우고 여행 같은 거 갈 때 뒷좌석에 있는 애들이 훨씬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잖아요. 공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2열 공간이 많이 넓어진 점 가장 환영할 만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전기 모터의 출력이 조금 더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저속에서부터 충분히 여유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선 재원만 보고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곧 소규모로 시승회를 진행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디젤 차를 시승할 계획이어 가지고 하이브리드는 아마 다음에 차가 직접 나오면 그때나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때 가서 직접 차를 가지고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시승은 조만간 디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